네, 최근 세간에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경기도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알선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죠.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어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나온 그 법원 판단이기도 해서 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 혐의점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요. 2014년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70억 원 상당을 이제 수수에 받았고 5억 원 상당 정도에 해당하는 한바 식당 영업권에 대해서 제공을 받았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1심 실형이 선고가 되었고 알선 수재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요. 63억 원이 추징금으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일단 가장 이제 주목을 끈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판결문 내용을 보면은 김인섭 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제 신뢰를 이제 사고 있다. 그리고 신뢰를 당시 얻었고 또 성남시 공무원들이 김인섭 그 전 대표와 이재명, 정진석 전 정무조정실장 이 두 사람과의 특수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특수관계를 인정한 점이 좀 부각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부분이 이번 재판에 어떻게 보면 포인트,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측은 본인이 이 사람, 이 로비스트에 대해서 어떤 청탁을 들어줄 그런 관계도 아니었다. 연락을 하는 사이도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보자면요. 일단 정진산 전 실장과 김인선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간의 어떤 특수관계에 대한 지점은 인정은 했습니다. 네. 그 근거를 좀 살펴보자면은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제 이들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정들이 확인된다고 보았고요. 정진상 전 실장도 담당 공무원에게 이 김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라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들이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좀 인정이 된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이 김인섭 씨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선거에 다수 선거 운동에 참여하면서 신망을 쌓았다 이런 표현도 재판의 선거 내용에서 등장을 하였고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들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었다 이런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어쨌든 돈을 받았고 알선 수재는 있었다 이라는 점이 좀 포인트로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하게 이 재판부에서 살펴봤던 것도 이 돈에 대해서 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느냐가 중요했을 텐데 예. 실질적으로 이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어떤 동업 관계에 있다거나 이만큼 큰 돈을 받을 만큼 사업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자도 아니었는데 이런 돈을 받았다는 것, 거액을 지급받을 이유가 이 사업 구성에 있어서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더해져서 이제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어제 나온 판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로비스트와 정진상 전 이 정무조정실장 그리고 당시에 이제 최고 결재권자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성남시장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두 사람 사이의 이제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다른 그 기소된 그 재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그런 사건들 배임 혐의가 있고 공직자선거법 그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 있는데 각각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씩 좀 나눠서 살펴보자면요. 먼저 배임 혐의에 대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이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청탁을 받아서 로비를 통해서 청탁을 받아서 어떤 인허가에 있어서 변경 행위라든가 뭐 부지 변경, 용도 변경 등의 행위가 정책적인 결정이 아니라 이런 성탁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네. 이에 따라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점까지가 입증이 돼야지 이제 배임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는 재판부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되었는데 네. 이 알선 수재 혐의는 일단 이 청탁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죄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즉 부정하게 어떤 청탁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내가 이미 돈을 수재를 받았다면은 여기서 바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단계 뒷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청탁이 어느 실현이 되었느냐 부분은 아직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재판부에서도 밝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제 이후에 있을 이 배임죄 관련 재판에서도 이 배임죄 관련 재판은 결국 그로 인해서 손해를 끼친 것이 맞느냐, 정책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런 로비에 의해서 어떤 변경들, 부지 변경이라든가 그 외의 결정이 이루어졌느냐가 이제 핵심이 되기 때문에 네. 제한적으로 특수관계가 인정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지 변경이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었다.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그런 지점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 이 재판, 이 김인섭 대표에 대한 이 재판에서는 사실 국토부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정 전 실장이 해당 공무원들에게 이 김 대표를 좀 잘 챙겨주라고 발언했다는 점이라던가 기본적으로 이 정 실장을 통해서 김 씨의 로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까지 그리고 이들이 특수관계에 있었다 알고 지낸 사이고 신망이 두터운 사이였다는 점까지는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어떤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나온 판결 내용에는 이재명 대표의 직접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뭐 직접 거론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영향을 줄지는 좀 향후 재판에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 배임 혐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후자 쪽에 좀 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은 사실 좀 다르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토부가 관여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관계상 이 재판, 적어도 이번 오늘 발표가 난 1심 재판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역할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입증하려면은 국토부가 어떤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좀 더 강하게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네, 이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어쨌든 배임까지 이루어지기 전에 이 특수관계 부분은 적어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예. 첫 단추 정도는 끼워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풀어가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아시안컵 4강 탈락 이후에 크린스만 감독에 대한 이제 경질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축구협회는 일단 경질적으로 가닥은 잡았다는 그런 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되려면은 뭐 위약금 문제를 비롯해갖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풀어야 될 그런 이슈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축구 팬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사실 경기 결과보다도 이 경기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클리스만 감독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여론이 굉장히 좋지 못했죠. 우리나라로 다시 입국하는 장면에서도 이제 충돌이 일어날 정도로 좋지 못했는데 네. 결국 경제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클리스만 감독이 우리나라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가 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계약서를 사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조건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작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한국 거주 조건이 얼마나 혹시 디테일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예. 뭐 한 달에 있어서 며칠 이상을 뭐 거주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면은 이에 대한 위반이 있다면 좀 더 쉽게 계약서상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경질이 가능하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담겨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까지 이제 확인된 바로는 임기는 아직 2년이 넘게 남아 있는 것으로 2026년 7월 북중미 월드컵까지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예. 연봉도 사실 추정이긴 합니다만 3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29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그렇다면은 자진 사퇴 그러니까 클리스만 감독 측에서 내가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남은 연봉 정도 그리고 이 클리스만 감독만 지금 우리 팀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코치진이라던가 그 외에 여러 부수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예. 국내에서의 숙소, 남은 계약 문제라던가 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경질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에서 그냥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위약금이라던가 코치진 예. 연봉 같은 것을 더하면 80억
30억 원 가까이 준다는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축구 국가대표팀뿐만 아니라 축구협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완충할 부분이 있을지 아니면 계약서상으로 어떤 의무우반 비분이 있는 것인지 경질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법적 검토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경기 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직 뭐 제출했다는 그 소식이 없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왜 우리도 회사 다니면서 뭐 출장 다녀오면은 이에 따라서 어떤 보고서 제출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예. 당연히 이제 국가대표 경기 이후에는 이 경기에 대한 어떤 보고서라던가 이 경기에 대한 전술 분석이라던가 뭐 어떻게 진행했다는 부분을 뭐 제출한 의무가 부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바로 이제 전술 전력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고 출국을 해버린 상황이라 예. 그렇다면 뭐 이 부분은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역시도 어떤 계약서상의 어떤 의무 위반의 한 가지 사유는 될 수 있겠지만 예. 이것만으로 바로 경질이 가능할지는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네, 뭐 기한 내에 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하나의 작은 부분으로 그렇죠. 이제 참고할 만한 것이고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경질 사유가 만약에 된다면은 뭐 이제 단계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만 임기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남은 그 연봉까지 계산해서 다 지불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치 연봉까지 합해서 한 80억 원 정도 좀 추정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 어떤 예산으로 이걸 지불할 것인가? 축구협회 예산으로 지불할 것인가? 여러 가지 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또 추가적인 논란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 시민단체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경찰에 고발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강요, 뭐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이 들어갔는데요. 네. 왜 이런 혐의를 받고 있냐 하면은 지금 이 클리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부터 사실 좀 시끄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클리스만 감독이 이 전에 했던 팀에서도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선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좀 독단적인 결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네. 이 시민단체 측에서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 한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대한축구협회에서 이 클리스만 감독과 감독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한축구협회의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게 한 강요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 때문에 어떤 업무상 행위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보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혐의로 지금 고발이 들어갔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일방적인 결정이 이런 그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물려야 된다. 뭐 이런 그 논리인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더해서 아까 이제 설명해주신 그런 뭐 70억, 80억의 그런 그 금액을 협회 예산으로 지급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인가 이런 것도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업무상 배임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계약의 당사자는 대한축구협회와 클리스만 감독이겠죠. 예. 이 정명규 회장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자로서 어떤 도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결정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예. 어쨌든 이 계약의 당사자는 대한축구협회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뭐 정몽규 회장이 지급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 선출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예규나 어떤 규칙에 따라서 회의를 하고 거수의 찬단에 따라서 결정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만약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친 상태에서 선임된 감독의 문제라면 사실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시민단체 측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감독의 선임에서부터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런 고발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발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법리적인 쟁점을 좀 짚어봤고요. 앞으로 이제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정몽규 협회장이 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외신을 통해서 네. 많은 축구 팬들이 상당히 좀 당황스러워할 만한 그런 소식이 들려왔죠. 아시안컵 기간에 요르단전 전날 저녁에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또 후배 선수들 간에 이 말싸움이 있었고 또 몸다툼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을 다쳤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국 대중지 더 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4강전, 요르단전 바로 전날 이제 식사 자리에서 동료들과 언쟁이 있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이제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좀 어린 축의 선수들이 먼저 식사를 끝나고 자리에서 떠서 이제 탁구를 치러 가려 하자 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의 뭐 멱살을 잡았고 그러면서 뭐 몸싸움도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선수들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 이런 갈등 상황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축구협회 측에서도 이런 부분을 일부 인정하였고 이강인 선수도 본인의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축구 팬들에 대해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이런 부분 어쨌든 이런 갈등이 있다는 부분이 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서 많은 축구 팬들이 참 안타까워할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좀 더 자세한 이 사실관계는 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이강인 선수도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다 사과의 뜻을 이제 올렸고, 자 그러면은 이 클린스만 감독이 이 전술이 너무 좀 미흡하다 전술 측면에서 그런 그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럼 선수들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던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책임도 물릴 수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사실 감독이라는 자리가요, 이 원팀의 구심점이 되고 리더십이 가장 발휘돼야 하는 자리잖아요. 이 예. 감독을 기점으로 해서 선수들도 하나로 뭉쳐질 수 있고 선수진과 그리고 코치진 사이에 당연히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감독의 가장 큰 책무인데 기본적으로 이번 아시안컵 아쉬움만 남을 수밖에 없는 점이 전술도 문제지만 지금 예. 원팀이 전혀 되지 못했던 것으로 결국 확인이 되면서 예. 팬들의 시름만 더 깊어갈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선수들이 화합하고 잘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이들의 관계 조정까지도 당연히 감독이 선수 관리 측면에서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일단 이번 우리 대표팀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술도 전술이지만 어떤 인간관계 부분에 있어서도 총체적 난국이 아니었나 예. 지난 아쉬움만 남게 하고요. 이 부분도 어떤 계약서상의 어떤 여러 가지 규칙 사유 중에 뭐 하나로서 네. 또 선수들의 관리에 대한 뭐 미비라던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하나의 예로 들 수 있겠지만 당장 이 사유가 모두 다 크리스만 감독 때문이다. 이 사유를 이유로 바로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안타까움만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전청조 씨 재벌 3세를 사칭하면서 30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씨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형 이 상한이 10년인데 이거보다 더 높은 그런 그 선고가 나왔어요.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재판부에서는요, 전청조에 대해서 사기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라고 강하게 꾸짖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양형 기준의 상한을 넘어 12년 실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네. 이 혐의를 좀 보자면 27명에게 뭐 성별도 넘나들고 본인이 어떤 재벌 3세라고 사칭을 해가면서 27억 원, 30억 원 상당을 지금 갈취를 했거든요. 투자금 명목이었지만 이미 드러난 것처럼 모두 본인의 사치라던가 뭐 본인의 그냥 신변을 위해서 쓴 것이 드러났고요. 뿐만 아니라 뭐 재벌과 혼외자를 사칭한다거나 성병을 오가면서 혼인을 빙자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을 재판부에서도 강하게 꾸짖었고요. 네. 징역 12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네. 본인의 이제 성별까지 이렇게 속이면서 정말 다양한 그런 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자, 이 통상 이렇게 양형 기준보다 더 높은 그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결국 그래서 좀 감형시켜줄 그런 사유가 있는지도 볼 수 있고 기본적인 형이 있고 가중 사유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네. 가중 사유를 적용해도 10년 6월 정도가 이제 최고형이었을 텐데 12년에 선고했다는 것은요. 일단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부분과 더불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사기죄에서는 이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 주었는지 그래서 합의가 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또 평가를 받는데 지금 제대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요. 나는 지금 처벌을 받고 떳떳해지고 싶다 이런 표현을 써서 또 재판부에서도 떳떳하다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맞냐 예. 또 꾸짖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는 그렇군요. 거죠. 예. 이런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남현희 씨에 대한 수사도 이제 진행 중이죠. 자, 이번 1심 결과, 전청조 씨에 대한 1심 결과가 향후 수사나 다른 재판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칠까요? 향후 재판에? 네, 지금 이
재판에 대해서 결국 알았느냐, 공범인가 여부가 지금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남현희 씨는 일관되게 전혀 알지 못했다. 본인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전청조 씨는 남현희가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지금 재판 과정에서는 또 진술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둘의 어떤 대화 내용이라던가 실제로 어떤 금전 관계가 오고 간 내역들을 지금 경찰과 검찰에서 충분히 확인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실제로 둘 간에 어떤 금전 거래가 있었으며 둘 간의 대화 내용이라던가 이런 가운데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 맥락에서도 과연 남현희 씨가 이 사실을 알을 수 있었는지 내지는 미필적으로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